기존의 산업 디자인이나 웹 앱에서 쌓았던 UX에 대한 노하우가 통합적으로 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예술적인 면, 시각적인 면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릇이 바뀌었잖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금호공과대학교 디자인공학 전공 김선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메타버스입니다. 새로운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세계인데요. 메타버스 내에서의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뭐 유비쿼터스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뭐 엄청난 어떤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지금 대유행처럼 좀 번져서 좀 작년부터 엄청난 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많이 단어가 들려지는데요. 메타버스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집약돼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새로 맛볼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환경 이 정도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미국에 어떤 단체가 있는데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는 뭐 ASF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메타버스를 정의하기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생각보다 현실 세계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포켓몬고 같은 어떤 증강현실, 그러니까 게임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이제 IoT가 적용된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거 하나랑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화시킨 디지털 트윈 세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현실 세계와 다른 어떤 가상 세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메타버스가 우리의 현실과 가까이 와 있고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할 어떤 무궁무진한 영역이나 우리가 개발해야 될 곳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뭐 가상세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대유행처럼 번지니까 좀 반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메타버스가 뭐 너무 가상세계라 뭐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기술은 멈추지 않거든요. 1900년대에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가 IBM이나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열광하고 그것을 정말 취해가지고 사용하게 된 데는 2007년도에 이제 애플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면서 했거든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거리감도 있고 좀 반감도 있긴 하지만 사용자나 소비자들한테 뭔가 아주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오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세계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체감되게 하려면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간 컴퓨팅으로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아예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프로슈머의 경제적 가치가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하나의 체험으로 그냥 하나의 서비스로 즐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떤 경제적 가치 활동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유튜버를 음악 플레이리스트로 활용을 한다든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타용자나 소비자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메타버스 시대에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일으킬 만한 어떤 서비스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있는 현실 세계가 그대로 가상 세계화 된다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나주에 있는 곳에 가서 곰탕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왕이면 맛있는 곰탕을 먹어야지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잘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그 공간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그 기분을 경험을 되살리고 주문하는 거죠. 그 곰탕집에서. 그러면 바로 배달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반드시 메타버스가 우리한테 아주 매력적인 서비스나 다른 세계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메타버스 같은 걸 좀 체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몰입해 계시고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활발화돼서 좀 발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하다 보면은 이제 좀 지속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흥미로워서 한 번씩 체험을 해보긴 하지만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그걸 지속적으로 몰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좀 형성이 되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서비스나 그런 제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감성을 더 높이고 경험을 더 높이는 것들은 뭐 나중에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우선은 메타버스가 아니면 안 되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어떤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좀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약간 메타버스가 좀 흥미 위주다 보니까는 강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경험하면은 일체감이 덜 든다거나 현실 세계보다는 몰입감이 덜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예를 들면 국방 분야나 어떤 되게 돈이 많이 드는데 훈련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거 아니면 뭐 화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뭐 훈련 과정 이런 것들 반드시 메타버스를 했을 때 어떤 것보다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라는 서비스 자체가 뭐 게임 쪽에서 많이 뭐 유행이 되고 출발은 되었지만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게 하려면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많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안에서 프로슈머의 입장에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올릴 만한 컨텐츠가 개발이 되고 스토어가 생긴다든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아주 평평한 웹이나 앱에서 뭐 상품을 주문하고 거기서 즐기는 거리가 좀 더 입체감 있고 공간적으로 그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같아요. 디자인은 어떤 산업이든 어떤 영역에서든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내에서도 기존의 어떤 산업군에서 개발할 때 기술 중심으로 갔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인간을 조금 생각을 덜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메타버스 내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세상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어떤 제품이나 현실 세계에서 시각이나 그래픽 작업을 했던 거에서 충분히 쌓은 노하우가 있듯이 웹이나 앱 서비스에서도 UI, UX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내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아직도 디자이너가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안 한 것도 있고 이 세계 내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장,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했던 상황을 디자이너는 예전에 해왔던 그 기술과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아무래도 메타버스 내는 가상세계라는 좀 특별한 경험, 데이터로 움직이는 세상이잖아요. 윤리적인 측면 아니면은 이 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올바른 방향의 제시 같은 거는 충분히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잡는 데 디자이너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들 개발하기 바쁘고 다들 뭐 앞서가기 바쁠 때 디자이너는 생각하는 방식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 중심적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 메타버스 쪽에도 적용이 되어서 앞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디자이너가 좀 역할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산업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떤 뭐 가구, 뭐 제품 이렇게 손에 만져지는 것 이런 거에 뭐 만들고 뚝딱거리고 그림 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았었잖아요. 앱이나 웹 쪽으로 가면서 데이터 기반의 뭐 서비스 이렇게 했을 때 약간 기술이 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기획을 하긴 하지만 좀 뭔가 그래픽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메타버스 쪽으로 가면서 기존의 산업 디자인 전통적인 걸 했던 산업군마다의 그 노하우나 특징들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산업 디자인이나 웹 앱에서 쌓았던 UX에 대한 노하우가 통합적으로 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예술적인 면, 시각적인 면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릇이 바뀌었잖아요. 그릇이 디지털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의 디자이너라 할지라도 어떤 이 디지털 세계로의 접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기존에 가졌던 이 디자이너에 대한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픽이나 좀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만 한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쪽은 공간 컴퓨팅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건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이라든지 CMF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품의 품질,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이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디자이너가 기업가 정신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NFT 같은 디자이너의 결과물이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소득이나 이런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뭐 용역이나 뭐 을처럼 뭐 남을 위해서 해준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나의 결과물, 나의 생산품이 결국은 좀 사업화가 될 수 있고 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디자이너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좀 이 세상을 조금 장악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그런 쪽으로 조금 노력하신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